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또 좀 속상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뭐 지도자에 의한 어떤 폭력 사건이든 아니면은 뭐 상급생 선배로 인한 폭력 사건이든 간에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그 주변의 부모님들이 일단 팀에 분란이 일어나는 게 싫고 또 이로 인해서 예. 이제 자녀의 어떤 진학이라든가 훈련 네. 이 지장받는 게 싫어서 그거를 이제 좀 소위 말해 이제 피해자 부모와 선수들을 좋게 말하면 좀 설득, 조금 더 안 좋게 얘기하면 회유, 조금 더 안 좋게 얘기하면 협박. 네, 아마 변호사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아가면 2차 가해죠.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막 피해자 선수와 부모를 이제 계속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도 뭐 이번 뭐 드래프트에서도 뭐 문제가 됐던 선수들 얘기 나오면서 이제 합의가 됐다. 근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운동부 안에서 벌어진 폭력에 대한 대체 합의라고 하는 거는 피해자의 어떤 정서라든가 피해 회복, 관계 회복이 충분히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합의가 되었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주위에서 뭐 이런 뭐 회유 작업들 뭐 이런 것들은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까? 예.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개인 운동하는 친구들 말고 팀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우리 팀에 잘하는 친구가 뭐, 뭐 학교 폭력,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선수들끼리 문제가 생겼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저 친구가 뭐 징계를 받는다는 거 하면서 우리 팀의 실력이 저하된다면 내가 혹은 내 자녀가 진학을 하거나 상급팀을 갔을 때 그 등수를 못 채울 수도 있게 좀 약간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뭐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가해자랑 피해자를 놔두면 뭐 둘이서 잘 합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제3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끼어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2차 가해를 하면서 본인들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뭐 이 사건 그 감독 사건과는 좀 다르겠지만 학생 선수들 간에 이제 있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이제 개입하시는 분들이 코치님, 감독님들. 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 쪽에서는 왜 선생님 가해자 편을 드세요가 나오고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했지만 왜 선생님 피해자 말만 들으세요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도 이제 상하급생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누군가가 조금 더 특출난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하면 차별 문제까지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쪽 엄마가 잘 아니까 혹은 이쪽 아버지가 잘 아니까 뭐 이쪽에 얘기 좀 해줘라라고 말하는 관계에서 이제 말이 전해지잖아요. 뭐 저 아이가 저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말이 옮겨가다 보면 사실 말이 더해지고 보태지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고 진술도 오염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도의 이제 이런 범죄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회유 과정에서 압박을 좀 느끼실 수가 있어요. 여기 너가 얘를 용서해주지 않고 너가 여기서 잘 끝내지 않으면 우리 팀은 어떻게 될 거다. 음. 우리가 대회를 못 나가고 우리는 다 같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내용을 여러 명이 한다면 그 압박감과 중압감을 느끼는데 이제 그게 뭐 부담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뭐 이것에서 너가 책임져야 된다던가 뭐 이렇게 좀 강압적인 내용이 있다면은 강요죄라든가 협박죄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별도로 이번 사건처럼 뭐 저는 이제 A 감독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감독이나 코치에 의한 이제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저는 이제 보도로만 접하고 보도에 나온 내용 이외에는 제가 알지를 못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이제 제가 경험했던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학부모님들이 코치와 감독님의 구명을 위해 굉장히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제 뭐 당했다라는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시죠. 왜냐면은 이제 운동하고 즐겁게 하라고 했더니 믿고 맡겼던 코치님과 감독님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했다니라는 그 충격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다쳤을 때 감독님이 부모님한테 훈련 중에 다쳤다고 말해라라고까지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면은 집에서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진짜로 그렇게 엄마한테 나 운동하다 선생님이 때려서 맞았어라고 했는데 엄마나 아버지께서 이제 보호자가 네가 잘 못해서 그렇겠지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약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선후 관계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은 집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에 가면 코치님들한테 혼나고 하니까 이제 어디 기댈 곳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양쪽에서 이제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아이가 이제 뭐 피해가 있어서 뭐 이걸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장과 계약 관계로 이제 초빙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 해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게 악용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학교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뭐 이제 뭐 구체적이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학교의 갈등으로 인해서 괜찮은 선생님이고 그런 일이 없는데 마치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이제 신고를 한다거나 민원을 해가지고 이제 파워 게임이죠, 일종의. 아니면은 이 코치님 말고 다른 코치님이나 감독님을 선임하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뭐 엄밀하게 말하면 넓게 봤을 때 무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서 굉장히 이제 잘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이제 이분의 방식이 폭력적이긴 하지만 아이들을 소위 말하는 잘 보낸다. 라는 내용이 있거나 이분이 아는 분이 많아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평이 있으시면 사실 우리 아이의 진학을 위해서 그 학부모님들하고 다 찾아가서 또 이제 많이 교류하시잖아요. 사실 아이들 운동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보통 같은 동네에 사시거나 같은 이제 주거지에 비슷한 곳에 사신다면 동네에서도 말이 굉장히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조차 그 부담감과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집단적 가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각자의 어떻게 보면 서글프게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들을 볼 때 정말 그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봤던 너무. 케이스 중에는 네. 이제 야구는 아니에요. 근데 야구는 아니었는데 거기도 집단 운동하는 경우였는데 이제 많이 다쳤어요. 다쳐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됐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도 운동을 계속 해야 되나 아이가 좋아하니까 운동을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신고도 우선 보류한 상태로 있는데 이제 코치님하고 감독님은 당연히 왔다 가셨죠.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다른 학년 부모님들까지 와서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안정을 취하고 가료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치료도 제대로 안 되고 병원에서는 아니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냐 또 시끌시끌 하다 보니까 치료에 전념해야 할 학생 선수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기듯이 집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봤고 아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계속 전화가 오고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회유하는 경우 있거든요. 너가 그 코치님한테 뭐 탄원서를 써주면 괜찮대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 같은 거 많이 이용하는데 페메라고 하는데 페메 뭐 아니면 뭐 트위터로 같은 트위터 뭐 카톡 다양한 방식으로 그 학년만 오지도 않아요. 졸업생들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내동댕이 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한다고 해도 말 그대로 그냥 합의했다는 문서나 메시지가 남아있을 뿐이지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가 정서적으로라도 좀 뭔가 회복이 됐다던가 진정한 사과를 받아서 다시 운동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용서하고 살아갈 기반이 된다는 거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과의 문제에서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게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해서 뭐 수사받을 때 뭐 감독이 수사받는데 뭐 학부모 대표가 와서 옆에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별도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2차 가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수사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악영향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악순환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도 법 만능주의자는 사실 아니어서 무조건 신고하고 고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가능하게 하는 것도 아이들 교육상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피해를 신고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지만요. 근데 그 단계가 없이 극과 극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니까 선택지가 아이들한테는 중간이 없이 극과 극만 있는 거지. 참거나 내가 이 운동을 그만두고 외부에 알리거나.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면 마음이 더 가는 쪽으로 아이들은 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결국에는 이 중간 지점에서의 아이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 상태로 하는 게 과연 저는 피해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걸 음, 지켜보고 바라보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 일은 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음, 근데 아이들이 그걸 지켜볼 때 운동을 하면서 즐겁게 하고 여기서 뭔가 성취감을 느낀다기보다 여기서 너무 안 좋은 학대 상황에 다른 아이들조차도 이제 내동댕이 쳐지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음, 아이들을 방조범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음.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정서적 학대 현장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상처를 입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직접 본인이 그런 걸 겪지 않아서도 이, 이 폭력이 벌어진 일을 겪었고 그 일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 과정을 그걸 옆에서 관찰한 경험한 친구들은 전 비슷한 상처들을 어, 겪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또 좀 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조합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그 학교 폭력 관련된 뭐 몇 가지 일들에 뭐 적극적 관여는 아니고 이렇게 연락을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간접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니까 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뭐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좀 자체적으로 좋은 대화를 통해서 갈등이 해결되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지고 그게 정말 용서를 통해서 피해자의 어떤 상처가 치유되고 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묻고 넘어가기엔 그러면 완전 본인만 완전 남들 다 멀쩡하게 잘 참고 있는데 우리만 못 참은 뭔가 어떤 루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어 내가 당한 것들이 결코 정당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 일환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어 요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갈 때 되게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지금 이거를 다루는 기관이 너무 많아. 이를테면 뭐 예. 교육청 뭐 고소를 한다 그러면 또 뭐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또 인권이 뭐 스포츠 특별조사단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것들을 다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려니까 이제 그 피해 선수나 부모 입장에서 그 돌이키기 싫은 과정들을 정말 몇 차례에 걸쳐서 각 반복해야 기관마다 되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그래도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지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네. 되냐 하게 되는 경우를 또 제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뜻을 내신 분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는 게 변호사님이 그동안의 경험에 기초해 봤을 때는 가장 그 가해자 처벌이란 도구를 그 피해 회복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어, 가져갈 수 있는지.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범죄 피해를 겪으신 분들이 전형적으로 겪는 지금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게 꼭 학생 선수들의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극단적인 예로 성범죄다라고 했을 때 성범죄가 발생을 하면 이제 보통 저희가 신고를 하고 112에 신고를 하든 이제 고소하기까지는 이제 증거 채취 문제 때문에 112 신고를 하면 이제 각 경찰서에 연결되어 있는 병원들에서 해바라기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이제 또 증거를 채취하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보통 피해자분들이 남성분들도 당연히 성범죄 피해자가 있으시지만 여성분들이 워낙 대다수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그 수사기관에서도 성별을 여성 수사관님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피해자가 좀 안정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한 번이지. 여러 번 수사가 진행되고 대지를, 뭐 보통 성범죄는 대지를 잘 안 하지만 대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내용을 확보하고 하다 보면 반복적인 진술을 하다 보면 피해자 스스로가 그 내용을 계속 복기하다 보니까 잊고 싶어서 이걸 끊고 나가고자 고소한 거고 신고한 건데 계속 그 상황에 노출이 되는 거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배려를 해줘도 힘든데 가끔 이제 또 그런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조금 더 섬세하지 못하고 어쩌면은 이제 말투가 그 사람을 탓하는 내용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또 2차 가해가 발생한다는 거는 뭐 많은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범죄가 아니라 뭐 절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회사 내에서 내가 뭐 갑질을 당했다던가 아니면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던가
여러 가지 있을 때 또 뭐 근로기준 뭐 노동청에 갔다가 회사에도 징계 신청하고 뭐 별도로 또 명예훼손이나 뭐 폭행에 대해서 형사 고소하고 단체 권리구제를 위해 단체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절차 준비도 어렵고 또 내가 당사자다 보니까 출석도 다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다 알려질까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보니까 사실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해 했다가 내 스스로가 다른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소송을 하거나 고소를 할 때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진짜 피해 회복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절대 지치지 않도록 많이 독려도 하고 도움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학생 선수들로 오면은 학생 선수지만 미성년자들이잖아요. 아이들이고 굉장히 지치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선생님한테 맞았어? 폭행이네? 고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부모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또 상의하잖아요. 그때 가정 내에서 아이를 케어해주는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학생 운동하는 같이 하는 동료들의 반응이라든가 선후배는 당연하고요. 다른 코치, 다른 감독의 반응이라든가 혹은 이제 학교에서 운동하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의 반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그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긍정적인 영향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이들의 피해 회복이 좀 더 빨라지는 경우가 있죠. 지금같이 이제 감독, 코치에 의해서 학생 선수들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했다고 하면 사실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요 칼럼을 쓰고 이제 최근에 그 교육부랑 이런 정책이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학교 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학생이 피해자면 학교 폭력 그 예방법에 따라서 학교 폭력으로 보긴 하거든요. 물론 코치나 감독은 학생이 아니니까 뭐 전학을 보낼 수도 없는 거고요. 뭐 학급 교체 이런 건 안 하는데 학교 폭력에 보면은 이제 피해 학생에 대해서 상담 그 지원이라든가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을 때 부가적인 거가 뭐가 있었냐면 학교 폭력에 만약에 학생 선수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 학교체육 소위원회라고 하죠. 그 학교 체육 관련해서 이제 거기서 진행을 해서 뭐 이거는 좀 별도의 예인데 학생 선수 2명이서 학교 폭력이 있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학교 폭력으로 했을 경우에는 뭐 가해자 피해 학생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체육 소위원회로 보내서 교육청에서 이제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출전 정지라든가 그 운동 관련해서 별도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마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체육위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운동부 내에서 별도의 보호 조치가 있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내용이 바뀌어서 성인이 아이를 학생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학교 폭력으로는 하지 말자. 별도의 뭐 아동학대 처벌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내용이 조금 최근에 9월 말에 조금 교육청에서 입장이 좀 바뀌었고요. 그래서 칼럼에는 사실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긴 하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상담 진료 같은 걸 받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조금 무용한 방법이 됐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고소가 있죠. 고소했을 경우에는 이제 아동학대이기 때문에 이제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이제 피해 아동에 대해서 보호명령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친권자, 부모님이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뭐 친권을 상실한다거나 접근 금지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보호자가 보호하고 있는 상황일 테니까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로 이제 수사 내용을 지금은 올려보냅니다. 아직 수사권 조정 뭐 통과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현재로서만 말씀을 드리면 그럼 검찰에서는 3가지로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는 전제합니다. 첫 번째 이제 기소유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동학대도 정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이 욕설을 10번 정도 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폭행은 하시지 않고 또 어떤 경우는 지금처럼 아이들 골절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남을 만큼 심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단발성으로 끝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정도면 혐의는 있는데 이제 경고 차원이죠 일종의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기소유예라고 해서 검찰 자체적으로 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뭐 기소유예 아니면 뭐 기소해서 기소를 유예한 게 아니니까 형사재판 받는 거 아니야? 네. 형사재판이 또 있습니다. 3번째로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음, 아동 보호 사건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음, 보호 사건이라는 걸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보호 사건이라는 게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음,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형사적인 사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정보호 사건, 두 번째 아동보호 사건, 세 번째 많이들 알고 계시는 소년보호 사건이 있습니다. 소년보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소년법이 있어서 아이들을 뭐 형사처벌하지 않고 이제 음, 일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한다라고 해서 뭐 대표적으로 알려 있는 보호처분이 소년원 처분이나 보호관찰 처분 등이 있고요. 가정보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폭력인데 가정폭력한 배우자들이 또 용서하고 푸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화해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다 형사처벌을 한다면 가정이 오히려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물론 가정폭력은 굉장히 안 좋은 거지만 잘 끝날 수도 있는 문제가 가정 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은폐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더 커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국가가 어떻게 보면 개입을 하는 거죠. 법원에서 보고 아 이럴 경우에는 저분이 우선 접근을 좀 금지하시는 게 낫겠다. 아니면은 부부 상담이라든가 저분한테 상담을 좀 받아서 상담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보호 관찰을 하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좀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 아동보호 사건. 형사 재판을 받아서 형사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닌데 이분이 이제 가정법원에 와서 여러 가지 보호 처분을 받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검찰에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감독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갈 만큼의 정도를 넘어섰다라고 봐서 음,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뭐 제가 수사기관은 아니어서 예단은 하기는 좀 어렵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기소유예나 아동보호 사건으로 가지는 않고 음, 기소가 되지 않을까. 음, 사실 구속이라는 게 범죄를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음, 어쨌든 지금 중요하게 혐의가 강하게 지금 중한 혐의로 보고 있는 거라 음,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이쪽은 이제 형사적인 내용이고요. 음, 이러한 관련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정신적 위자료라든가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민사로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할 수 있는 민원이나 진정을 넣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선은 뭐 지역 체육회가 있었고 다음에 종목 체육회, 야구 관련됐거나 뭐 태권도면 태권도 뭐 레슬링이면 레슬링 각 종목 체육회가 따로 있고 문체부에도 별도로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요새는 또 이제 뭐 청와대 국민청원 이런 것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권익위에도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다 하시기에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었고 다음에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징계가 내려왔을 때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뭐 대한체육회가 한 게 먼저냐, 종목체육회가 먼저냐, 막 시도체육회가 먼저냐, 학교가 하는 게 맞냐 하니까 이중 징계 우려도 사실 있었고요. 그러니까 잘못한 만큼만 사실 징계를 받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은 곳에서 너무 많은 얘기가 하다 보니 피해자도 지치고 어떻게 보면은 이건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지만 가해한 사람도 과하게 되는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논의가 좀 있었는지 국민체육진흥법이 올해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스포츠윤리센터라는 것이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법에는 음, 근거가 있고요. 지금 뭐 대한체육회 클린 뭐 신고, 클린센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었는데 통합해서 이제는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나 민원을 넣으면 거기서 이제 지금 특별사법경찰관도 거기서 조사를 하는 걸로 법안이 지금 뭐 발의가 되어 있다는 기사까지는 봤는데 거기서 조사도 하고 일종의 수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용이 나오면 아 이거는 지금 공권력의 힘을 빌어야 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그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고발하는 것도 지금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제 그거는 형사 고발을 위한 수사를 의뢰하는 거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뭐 견책이라든가 감봉 같은 경징계부터 영구 제명해서 이제 뭐 감독이나 코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징계 처분은 형사처벌 대상에는 없으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위해서는 체육회가 나서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하고요. 장관이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징계하도록 이제 의뢰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도 또 중간에 또 바뀌어서 지금 그런 내용들을 예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오늘 신고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스포츠윤리센터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고를 하시면 이제
원스톱으로 편안하게 좀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도 갔다가 저곳도 갔다가 하는 번거로움은 없이. 음, 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스포츠 윤리센터를 이용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 네. 포착한 표정이세요. 음, 많이. 예. 뭐 변호사님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저희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이런 표면적인 대화 이외에 이제 뭐 그 소송이라든가 그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피해자들이 겪는 그 힘듦, 고통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예. 정말 저도 가급적이면은 이게 법의 도움 없이 그 전 단계에서 뭔가 좀 마무리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전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이 아픈 경우가 뭐 여러 음, 가지가 있겠지만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아, 나 이런 피해를 받았으니까 나는 피해를 입었고 보호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아야 돼라고 생각하기보다 음, 내가 이것을 문제 제기하면 나는 이렇게 좋아하는 야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되나? 음, 라고 먼저 생각하게 되게 되는 게 또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서글픈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음, 아이들이 무언가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로서 지지받고 도움을 받기보다 이제 그런 걸 먼저 요청하기도 전에 본인의 꿈과 본인의 피해 상황을 저울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음, 뭐 이거는 뭐 가해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보고 반성해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래라는 인지를 잡고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래 안 할래를 선택하게 하는 강요가 될 수가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볼 때 아주 마음이 좋지를 않고요. 음, 뭐 그거는 아마 뭐 최승표 대표님도 뭐 저보다 더 하실 거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좀 한민희 변호사님 좀 도움을 좀 받고자 하시는 분은 예,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 연락을 이런 일이 주시면 없어야 되는데. 예,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예,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예, 변호사님과 뭐 짧게라도 좀 상담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오늘 LG가 앞에, 오늘 예, LG가 롯데랑 예. 하죠? 예. 오늘 이제 또 굉장히 흥미진진한 음.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오늘 유니폼 입고 보려고. 샘슨하고 윌슨 매치업 같은데. 예, 예, 예. 예. 잠깐만 한번 확인해 맞아. 볼게요. 샘슨이 요새 맞을 것 좋아요. 샘슨이 안 좋다가 같아요. 요새 굉장히 좋아. 예. 그러니까요. 아, 이거 힘들어요. 예. 잠깐만요. 오늘 마실걸요, 선발? 음. 네, 샘슨 윌슨이고 예. 잠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윌슨은 작년 같지 않아요. 뭐 그래도 윌슨은 윌슨입니다. 저는 윌슨은 존재 자체로 이미 예. 뭐, 뭐, 몇 승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윌슨은 선수가 멋있지. 예. 야구도 너무 잘하지만. 예. 멋있고, 제가 젠틀한. 실제로 한번 지나가다가 뵌 적이 있는데, 음. 이 보는 순간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열리는데, 저는 영화 배우가 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출중한 이제 이렇게 빛나는 그런 모습만큼 매너도 워낙 좋으시고, 경기할 때도 보여주는 뭐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팬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LG 1승 2패 봅니다. 1승이랑 1승이 어딥니까?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해거든요. 제가 원래 굉장히 직관을 많이 다니는데, 네. 사실 저녁에는 뭐 사무실에 없고 거의 야구장에 가 있는 작년까지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제 의뢰인분들도 저녁 6시 반 돼서 저한테 전화하시면, 죄송해요, 야구장이시죠? 이렇게 시작하실 정도로, 저는 지금 여기는 보이진 않지만, 여기 잠깐 보여드릴까요? 보이시나? 보이세요? 아이고, 예. 전부 LG 거네. 예. 네, 지금 야구 물품도 저렇게 전시해놓고 혼자 저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이제 일하다가 힘들 때 이제 저거 보면서 기운을 얻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가질 못했어요. 혹시 직관 다니다가 제가 1호 환자가 될까봐. 그러면은 이제 그 원망과 비난을 감당할 그 자신이 없어서, 예. 진짜 정말 직관 아니면 사무실 관만 했는데,
올해는 다른 해랑 다르게 또 이제 저희 이제 박용태 선수가 은퇴하시는 해기 때문에 아, 정말 그렇지. 어떻게든 좀 이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아쉽다. 어떻게든. 박영택 선수 은퇴 시즌을 이렇게 보내야 된다는 게 너무 속상해요. 전 너무 네, 속상합니다. 너무 속상해 진짜. 네. 아, 난 정말, 음, 정말, 이렇게 다시 2.5 단계로 무관중을 할 줄 알았으면 음, 1호가 될 수 없어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갈걸, 음. 경기장. 그 생각을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박영택 선수 은퇴 투어 뭐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아, 어느 구단이 난 그런 거 하나, 이벤트 하나 한 줄 알았거든. 자기 팀이랑 했을 때 그 박영택 선수의 어떤 굴욕 영상들, 뭐 삼진을 먹는다든가, 뭐 그 경기장에서 에라를 했다든가, 네. 뭐 이런 것만 아, 쫙 뽑아가지고 전광판에 딱 띄워주고, 땡큐 박영택, 뭐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참 좀 유머러스 하면서, 네. 두산도 안 했네요. 두산은 잘 보내줬는데 이제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날 인터넷 난리 날 것 같은데. 아무튼 박용태 선수 은퇴가 예고된 해라 그런지 야구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 소중하고 음, 뭐 그래요. 이렇게 어쨌든 오랫동안 응원할 수 있어서 기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네. 하여튼 오늘 감사드리고요. 예, 이제 또 한 2시간, 저도 얼른 업무 빨리 한 2시간 반 사이에 마무리하시고, 좀 예, 의관을 정제하시고, 예, 네. 롯데를 부수는 경기를, 보러 가십시오. 예, 네, LG 롯데 경기는 뭐 언제나 명승보다 보니 예. 기대감을 갖고 있겠습니다. 우리 추석 잘 보내세요.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예, 오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